상편을 안 보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덮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형 때문에 이제 클로로의 다음수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다음수 예측보다도 훨씬 절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소카는 지금까지 인형과 싸울 때 써낸문 폭발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는데요. 히소카의 기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 폭탄. 써낸문 양손 각인을 찍으려면 책갈피와 오른손 모두 써낸문 상태여야 한다. 즉, 양손 각인을 찍는 순간에는 갤러리 페이크를 꺼야 한다. 따라서 인형 폭탄 제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 폭탄. 인간 폭탄 제조는 가능하지만 사용할 때 블랙보이스와 혼용해야 한다. 인형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오더 스탬프와 갤러리 페이크 콤보이므로 블랙보이스 사용이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인형과 싸울 때 써낸문 폭발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전제는 다 뒤엎어졌습니다. 이제 인형 폭탄과 인간 폭탄 모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형과 근거리 6탄전을 주고받는 행위조차 불가능합니다. 생각 정리에 시간을 써버린 히소카. 이 정도 시간이면 이미 20-30개의 인형이 제조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클로로는 장내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빼서 히소카를 부숴라고 명령합니다. 히소카의 견적과 다르게 200개 이상의 인형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여기에는 폭탄 인형도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히소카는 번지검으로 인형 해머를 만들어 휘린드 공격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상대 인형의 머리를 떼어낼 수 없어 단지 시간 벌기일 뿐. 설상가상으로 인형 해머도 금세 망가져 버립니다. 전략을 수정하는 히소카. 인형 해머로 접근을 막으면서 번지검 두부 공격으로 머리를 스나이핑해서 인형 수를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공격 후 다시 번지검 두부를 잡는 순간 두부가 터져버립니다. 클로로는 히소카가 사용하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던 몸통에 태양 각인을 새겨놨고 오른손 각인 인간을 블랙보이스로 조정하여 몸통에 접촉시킨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써낸문 각인에 찍힌 대상은 폭탄이 됩니다. 대상이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부위도 대상의 일부니까 동시에 터지는 것. 너무 사기잖아? 왼손이 날아가 버린 절망적인 상황. 히소카는 이제 본능에 몸을 맡기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벽에 껌을 붙여 잘 도망다니며 스나이핑 하는데요. 자꾸 벽으로 도망가는 히소카를 위해 클로로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히소카가 벽에 붙는 순간 다수의 폭탄 인형들이 관중석 2층에서 히소카에게 뛰어들며 폭발합니다. 충격으로 날아가 버리는 히소카. 아래로도 못 가고 벽으로도 못 가고 어떻게든 천장에 번지검을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날아오는 관중. 계속되는 관중 던지기로 천장에 껌을 붙이는데 실패하고 결국 인형들 한복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히소카는 어차피 죽을 거면 시험해볼까? 라는 유언을 남기고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히소카는 사망. 히소카를 둘러싸고 있던 인형 덩어리들이 오히려 폭발의 완충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시체 구경을 하러 온 샤르나크와 콜트피는 자리를 떠나고 마치는 클로로의 재난에 대한 보답으로 시체를 꿰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셀프 심장 마사지를 하며 깨어나는 히소카. 히소카는 사오넨이 심장과 폐 마사지를 하도록 강력한 염원을 하면서 죽었고 그것이 적중한 것입니다. 살아난 히소카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싸울 상대와 장소를 골라라는 마치의 말을 듣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앞으로 상대와 장소를 안 고르겠다고 하며 여단 사냥을 선언합니다. 마치를 포박해놓고 자리를 떠나는 히소카. 샤르나크는 화장실에 간 콜트피를 기다리며 단장과 통화 중입니다. 뭐가 날아오길래 받았는데 콜트피의 머리입니다. 그렇게 히소카는 샤르나크와 콜트피를 죽여버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빡센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여단 협공설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신기하게도 협공파와 1대1파 모두 설득력이 있고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론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합 도중 안테나가 갑자기 사라지고 히소카는 실로 당긴 것으로 의심한다. 마치가 개입했다는 복선이다. 해당 장면은 히소카의 관점에서 표현되었다. 히소카가 회수 방법을 못 찾아낸 것이다. 실제로 이 싸움에서 히소카는 전투 전략을 짜면서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 점이 오히려 이상하다. 히소카의 작중 전투 지능은 단용코 타급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클로로와의 싸움에서는 전투 견적이 다 틀렸다. 안테나뿐만 아니라 20-30개의 인형을 만들었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나온 인형은 200개 이상이었다. 콜트피가 개입했다는 증거다. 히소카의 견적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통한 일괄 명령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히소카도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10배 차이는 너무 심하다. 히소카는 써낸문 각인 입력 활용 또한 늦게 깨달았다. 단순히 클로로의 역량을 잘못 계산했을 수 있기 때문에 콜트피 개입 근거로는 부족하다. 시체 회수 장면에서 마치 샤르나크 콜트피가 나온다. 하필 이들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전투 후 클로로와 샤르나크가 전화통화하면서 핸드폰을 언제 돌려줄지 묻는 장면이 나온다. 핸드폰을 바로 돌려줄 만큼 가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협공했다면 이미 핸드폰을 샤르나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핸드폰을 언제 돌려줄지 물었지 내 능력은 이미 돌려줬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협공의 근거로는 빈약하다. 또한 샤르나크와 콜트피는 히소카에게 너무 쉽게 당했다. 이는 하츠를 클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에 개입했다면 클로로가 아직까지 둘의 하츠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하츠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서포터 두 사람이다. 비슷한 히소카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클로로는 싸우는 장소나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거나 팀으로 싸운다고 말한다. 마치는 클로로의 말을 들은 것처럼 싸우는 장소나 상대를 고르라고 한다. 팀으로 싸운다는 말만 쏙 뺀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히소카도 이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표정을 지으며 여단 사냥을 선언한다. 히소카가 패배를 인정하고 난 뒤에 나온 대답이다. 대화 흐름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히소카의 표정은 협공과 관계없이 단순한 깨달음이거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현이다. 뭐 대충 정리해도 이 정도네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치열하게 토론 중인데요. 만화를 보면 정말 모든 게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생충이었습니다.